정읍시 청년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민간 법인이 자격 요건이 안 되는 대상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최근 정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이 법인 대표와 인연이 있어 보이는 인물 간 내부 거래로 의심되는 정황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읍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사업 대상이 아닌 곳까지 일부 진행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지난 소방서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감찰에 착수하고 지난 소방서장이 쓴 연료비 등에 대해 환수 조치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이 제한됩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병원 등 매출액 30억 원 이상 가맹점이 대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정읍시 청년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민간 법인이 자격 요건이 안 되는 대상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최근 정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전북방송은 이 법인 대표와 상당한 인연이 있어 보이는 인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에 더해 내부 거래로 의심되는 정황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북방송은 지난달 정읍시 청소년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민간 법인의 보조금 부당 집행 논란을 보도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읍시가 민간 법인에 위탁해 운영하는 정읍시 청년지원센터입니다. 이미 창업해서 지원 자격 요건이 안 되거나 다른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 선정한 게 문제가 된 겁니다. 이들에게 부적절하게 지급된 혈세는 4,700만 원이 넘습니다. 보조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지원 대상을 선정한 법인과 이름이 같은 법인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진은 이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대표를 포함해 모두 5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들 가운데 한 사람은 이곳에서 인쇄와 판촉물 제작업과 같은 사업체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두 법인의 대표가 서로의 사내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이사진 5명 가운데 4명이 교차로 등록된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정읍시에서 청소년 지원센터에 지원한 민간 위탁금 일부가 실제 이 업체에 흘러들어갔다는 것.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800여만 원으로 사실상 내부 거래가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청년 정책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면 행사비의 일부를 너희들 내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짜고 치지 말고 청년들을 끌어들여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 해당 대표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앞서 정읍시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됐고 이후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법인 이사진은 교체할 뜻을 밝혔습니다. 민선 8기 들어 보조사업자와 민간 위탁 업무 수행 기관에 대한 특정 감사를 이어가고 있는 정읍시. 지방 보조금 관리를 강화해 효율성, 형편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정읍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사업 대상이 아닌 지역까지 진행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사업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정읍시 신태인읍 거리 모습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80억 원이 투입돼 농촌 정주공간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 대상 지역이 아닌 곳까지 일부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간판 경관 개선 사업의 경우 73개 대상 업체 가운데 17곳가량은 사업 대상이 아닌 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민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의를 갖다 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행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 안에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그 다른 분들도 이렇게 그 희망하고 하니까 추가를 해달라 주민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한 내용입니다. 사업 범위 내 간판 교체를 희망하는 주민이 적어 범위를 확대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해명입니다. 우리 구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것이니까 이 예산은 지역에다 소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차까지 또 추가 신청을 받고 거기서 또 남은 액수를 또 3차까지 받아서 이 간판 사업은 정비 사업은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이 책정된 예산이 다 소비를 해서 없으니까 다른 사업비는 끌어들일 수가 없죠. 간판 교체를 진행했던 상가들은 사업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간판 교체비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선인 실제 단가보다 많게는 2배가량 차이가 발생했다고 상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간 고는 사람한테 견적 넣던 사람한테 400 얼마더라고. 780 얼마 알바가 이게 정상이라고. 그걸 안 내면은 안 된다고, 안 한다고, 안 한 걸로 포기한 걸로 얘기한다고. 간판을 해야 거니까 그 돈에 내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돈에 간판을 했죠. 간판 경관 개선 사업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안전관리비와 보험료 등이 추가돼 최종 가격이 확정됐다며 공사비가 부풀려진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침에서 보면은 총 들어가는 사업비에 자부담 10%를 하게 돼 있거든요. 직접 공사비, 재료비, 농업비, 경비에 대해서 10%로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총 들어간 사업비의 10%를 갖다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사업 범위 내에 상가가 위치해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간판을 교체하지 못한 주민들. 실제 간판 설치 비용에 비해 사업 비용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지난 소방서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12일 이해충돌과 성실의무 위반으로 지난 소방서장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소방서장은 부안소방서에서 근무할 때부터 2년 동안 행정 업무용 차량을 개인 차량처럼 이용하고 근무 시간에 관할 지역을 이탈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감찰에 착수하고 지난 소방서장이 쓴 연료비 등에 대해 환수 조치할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화폐 사용처 제한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매출액 30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고창군에선 농협 하나로마트와 병원 등 가맹점 75개가, 부안군은 54개 가맹점이 취소될 예정입니다. 다만 농어민 수당이나 결혼 장려금과 같이 인센티브 없이 받은 정책 지원금은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는 큰 마트가 지역의 한 곳뿐인 읍면의 경우 주민의 불편을 고려해 사용 제한 예외 적용을 상위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말한다는 이유로 패싸움을 벌인 폭력배 8명이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익산 지역 폭력조직원 34살 A씨 등 8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세계파 폭력조직원은 지난달 4일 새벽 1시쯤 익산시 영등동의 한 술집에서 패싸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경사에 참석한 뒤 뒤풀이를 하다 반말로 시비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김포와 부산 외에도 목포에서도 암매장 사건이 발생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일이 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생 하루 만에 숨진 영아를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해당 영아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친모 A씨의 진술에 따라 텃밭 일대를 수색한 끝에 유골을 찾은 것입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7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딸을 출산한 뒤 다음 날 딸이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김포의 한 텃밭에 암매장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유령 아동에 대한 사건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스템 부재와 함께 낮은 처벌 수위를 주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출생 신고 이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크다고 여겨집니다. 신생아의 부모는 주민등록법상 출생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뿐입니다.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역시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어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출생과 동시에 등록되는 시스템인 출생통보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미혼모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현재 출생 미신고 아동의 90% 정도가 미혼모 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미신고 아동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10대 아이들의 어떤 그 성교육의 어떤 그 질적인 어떤 수준이나 어떤 그걸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어떤 그 교육에서의 자세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 이제 좋아지기보다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발표하는 접수 건수는 매일같이 늘고 있습니다. 사망한 영아의 수도, 미파악 아동의 수도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자입니다. 전국적인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전북 지역 경기는 생산 소비 투자 전반에서 좀처럼 반등의 기미 없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지역 경기에 들이운 침체의 늪을 걷어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한국 경제 주요 이슈와 지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은 보합 또는 개선을 보이는 전국적인 경제 동향과 달리 부문별로 악화 또는 큰 폭 악화로 진단되는 등 침체된 지역 경제 전반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생산 부문이 전국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낸 것과 달리 전북은 올해 들어 최악의 실적을 보이는 가운데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저점을 이어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순창군이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19억 원을 투입해 분뇨 수분 조절제와 퇴비사 신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돈농가 간담회와 선진농장 견학 등을 진행했고 다음 달엔 축산환경관리원 등 관계부서가 농가별 맞춤 상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을 위해서는 축산 악취 개선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축산 농가가 악취 관리에 관심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정읍시가 지역 내 숨은 일자리를 찾겠다며 구인기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수조사 대상은 지역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입주업체 가운데 직원 수가 10명 이상인 기업체 129곳입니다. 1차 조사는 14일까지 진행될 계획으로 기업들의 채용 계획과 인원, 구인 조건 등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정읍시 관계자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시민들이 알맞은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지역 내에 숨을 일자리를 발굴하겠으며 구직자와 기업체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 11일 저녁 6시쯤 김제시 용지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새끼 돼지 500마리가 폐사하고 축사 18동 가운데 한 동이 타 소방서 추산 2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인 원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확대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만 50세 이상 취약계층도 대상포진 접종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순창군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50세 이상 취약계층엔 약품비 전액을, 그 밖에는 약품비 절반을 지원합니다. 대상포진 무료 접종을 희망하는 자는 보건의료원에 전화해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